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장예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예찬을 지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예찬 때문에 장예찬이 당의 공천 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그 해당 지역 국내인 지지세를 갈라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어부지리로 국회의원 당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예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국내임 지지층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정말 최대한 그런 감정들을 배제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태우 후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태우 후보 대구 중남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애초 이 지역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내임 공천을 받았습니다. 대구 중남구에서 국내임 공천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벌써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거에 무슨 5.18과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설을 갖다가 검증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건 논란거리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논란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들 도태우 후보가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억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태우 후보가 개인적인 어떤 비행이라든지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될 만한 그런 언행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면 보수 또는 우파 안에서 그 진영 안에서 제기됐던 의문들 그런 의문들 쉽사리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의문들을 갖다가 도태우 후보가 먼저 또는 대신해서 그걸 갖다가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문재인에 대한 그런 뭐 막말이라고 공격당했던 그런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의 그 분노를 이 보수 우파의 분노를 대신 표출했던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 것들이 공개되고 드러나서 공격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공세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공천 취소라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국민을 상대로 어떤 여론 선전전, 선동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능력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애초에 그 논란의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맞는 얘기를 했든 뭔 얘기를 했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그냥 애초에 논란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지지층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논란 자체가 생기는 걸 갖다가 상당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들이 언론 매체를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물론 언론 환경도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편향적인 언론 지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논란거리로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나왔을 때 맹공을 퍼붓습니다. 융단 폭격을 합니다. 거기에 국민의힘은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 지지층도 거기에 약간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2, 3%만 빠져도 벌써 이번 선거도 틀렸나 보다. 이번 선거도 망하려나 보다. 나는 투표 안 하는 게 낫겠다. 왜냐? 지는 선거에 내가 굳이 괜히 참여해서 나까지 패배감을 느낄 수가 없다. 이런 심리가 아마 작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이렇게 뭐 악재가 있으면 보수 지지층에서는 크게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등락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를 상당히 두려워한다. 근데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 그거에 엄청 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에 의해서 도태우 같은 경우에는 그 발언에 그 무리된 게 없습니다. 그 뭐 막말도 아닙니다. 그게 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보수 우파 진영의 가치, 보수 우파 진영에서 제기된 의문들을 대신 제기했다가 피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도태우가 나갔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거기 비판한 사람 없습니다. 그 반대한 사람 없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도 도태우가 국민의힘에 해로운 그런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도태우가 거기서 당선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될 리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극히 미미합니다. 그 확률은 만약에 거기서 더불어민주당이 된다고 한다면 도태우 역시 이제 소위 말하는 역적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의석을 갖다 바친 거는 다른 지역 이 수도권에서 한석 바친 것보다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역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자기의 행동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만 근데 여러분은 장예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장예찬이 싸우다가 피해를 봤습니까? 장예찬이 국내임 선봉에 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과 싸우다가 또는 좌파들과 싸우다가 피해를 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예찬이 공천 취소된 사유는 분명히 장예찬의 과거 비행이라고 해야 될까? 막말 논란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난교 이런 표현,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가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장예찬을 조롱할 때 무슨 난교 예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교 그 글 있지 않습니까? 난교 등 뭐 사생활이 그렇게 좀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 물론 꼭 앞에 그런 조건을 달아야 했느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하등 문제가 없는 발언입니다. 다만 난교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가서 좀 눈에 띌 뿐 아무런 뭐 지적 비판할 대목이 없습니다. 다만 장예찬이 그 뒤에 했던 각종 이 지역 비하, 폄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 무슨 동물병원을 폭파해버리고 싶다, 그 다음에 식용외의 동물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취지의 그런 주장들을 갖다가 20대 때 썼지 않습니까? SNS에. 물론 20대 치기 어린 시기에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권, 임종석, 정청래, 뭐 이인영, 뭐 우상호, 송영길,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권. 이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그 싫어하는 그 운동권 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20대 초반에 했습니다. 장예찬이 SNS에 그런 글을 쓸 때보다도 오히려 더 어릴 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김일성을 추종했는지 안 했는지, 주체사상을 추종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다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마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얘기를 못할 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 20대 초반에 했던 그런 행동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어쨌든 이 한편에서는 운동권이라고 또는 불구죽죽하다고 지금까지도 의심받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퇴출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장예찬 같은 경우는 왜 거기에서 예외가 돼야 됩니까? 오히려 장예찬은 그런 어떤 자기 진영 어떤 이념적 가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장예찬을 왜 지지를 해야 됩니까? 장예찬 지지를 위해서 왜 기존 국민의힘, 저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다고 한다면 왜 그 국민의힘을 버리고 장예찬을 지지해야 되는 겁니까? 장예찬이 그만큼의 어떤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장예찬이 언제부터 보수 우파 진영에 있던 사람입니까? 장예찬이 방송 패널로 나와서 이준석이 깠던 거 말고 대체 뭘 했던 사람입니까? 뭘 했던 사람이길래 여러분들한테는 국민의힘보다 장예찬이 더 소중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 수영구 상황을 보면은 이 장예찬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국회의원 의석을 가져가게 생겼다. 아까 제가 대구 그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대구나 부산이나 이 부산에서 한석 갖고 가는 거, 더군다나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의석을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 그걸 거의 갖다 갖다 바치는 거, 헌납하는 거, 이재명 당에다 부산 의석을 하나 바치는 거는 다른 지역에서 한석 있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아주 뭐랄까 자충수, 자승자박, 사실상 이재명을 이롭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적 행위를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한 자들을 여러분들은 간첩, 빨갱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예찬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의 공천 취소 결정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의 지지세를 갈라먹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만약에 장예찬이 도와줬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장예찬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장예찬은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다닐 때,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을 하고 다닐 때 장예찬이 이준석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선당우사라고 있습니다. 선당우사. 선당우사라는 말은 원래 없는 말이지만 그걸 조어를 했습니다. 당을 먼저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장예찬의 지금 하는 행동은 선당우사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예찬을 지지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그 선당우사의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장예찬을 지지하신다고 해서 장예찬의 과거 20대 때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김민석, 정청래, 뭐 송영길 이런 자들이 과거 운동권 활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기성 정치권에 들어와서 했던 행동들 말고 이 사람들이 80년대에 운동권 했던 반미 운동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절대로 우리가 그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그것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의 그 인사들의 과거까지도 우리가 비판, 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기준을 스스로 허물어뜨린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걸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정도로 장예찬이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다 그겁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위상 그런 걸 갖게 된 그 시초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검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예찬을 그냥 지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 있었기 때문에 장예찬을 지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장예찬이 대체 어떤 보수적 가치를 여러분들 위해서 어떤 보수적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역설했습니까? 아니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갖다가 강조했습니까? 장예찬이 헌법 정신을 갖다 강조했습니까? 대체 어떤 보수적 가치를 대변해 왔길래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그거를 갖다 지지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재명 당한테 이로운 이런 지지세를 형성하는가? 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다들 아실 겁니다. 부산 수영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게 언제 한 거냐면 JTBC가 의뢰해서 메타보이스라는 업체가 2일, 3일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부산 수영구 거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는데 수영구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민주당 유동철 35, 국민의힘 정연욱 27, 무소속 장예찬 23 이렇습니다. 애초에 이 해당 지역구 부산 수영구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세는 50%를 넘었습니다. 유동철은 원래 이런 당선을 기대할 수 없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뭐 30%대 초중반 이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장예찬이 국내임 공천 취소 결정에 반발해서 그 공천 취소 결정도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다 싸우다가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과거 자기의 SNS 글 이런 것들이 막말 논란이 생겨서 그 막말 논란이 생긴 장예찬을 국민의힘이 계속 껴안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을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사퇴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역공을 취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장예찬을 버렸던 거, 장예찬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던 거. 장예찬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사람이 지금 정치를 할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스스로 배수진 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전략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에게도 그렇고 당에게도 그렇고 보수진영 전체에게도 과연 이득이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27, 23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35 되는 유동철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에서 의석을 차지하게 생겼다.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오죽하면 이랬겠습니까? 장예찬한테 잘 버티길 바란다. 끝까지 버티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장예찬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된 거 그거 장예찬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거 지켜볼 수가 있겠냐. 그렇게 된다면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사퇴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한테 무슨 단일화를 제안하러 또 뭐 그 사무실에서 뭐 12시까지 기다리는 이런 퍼포먼스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고 했지만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는 애초에 딱 그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장예찬도 국민의힘에서 그 공천 신청을 할 때 그런 서약을 했습니다. 당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그런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태우의 경우는 장예찬의 경우는 다르다 그겁니다. 근데 장예찬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 대통령실을 언급하고 대통령실과 자기가 뭔가 대단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선전하고 다니면서 또 뭐 이런 핑크색 옷을 입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흰색도 입고 다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정말 보수의 적자인 것 마냥 그렇게 강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장예찬이 지금까지 무슨 보수의 가치를 대변해 왔느냐 그겁니다. 장예찬이 이준석 비난한 거 말고 뭘 싸워왔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예찬을 지지하시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것도 일부 분들이 지지하시는 건 알겠는데 장예찬을 지지하는 이유가 만약에 장예찬이 정말 보수의 전사이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장예찬은 보수적 가치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장예찬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실을 얘기하고 윤석열 이런 식으로만 계속 했을 뿐, 윤석열을 지키겠다, 친윤이다 이런 거를 표방했을 뿐 보수적 가치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보수적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킬 수 있다 이런 판단 이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환영했고 그래서 대선 후보로 만든 것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장예찬 그 자체에 대해서 지지할 수는 있어도 장예찬을 지지하는 이유가 장예찬이 보수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장예찬이 지금까지 보수적 가치를 대변한 그런 사례를 제가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예찬이 오늘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를 향해서 반윤 후보, 반정부 후보가 여당 후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겁니다. 결국에는 장예찬은 보수 진영을 위해서 보수적 가치를 앞세워서 그걸 역설하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그 가치를 위해서 국회에 진출해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윤석열만 언급하고 있다 그겁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고 내부에서 더 큰 혼란을 만들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또는 밖에서 더 큰 혼란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이재명 당한테 지금 국회의원 의석 한 자리 헌납하게 생긴 그런 상황을 자초한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들 정연욱 후보를 향해서 왜 반윤 후보, 반정부 후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정연욱 후보가 동아일보 출신입니다. 논설위원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 비판 칼럼들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동아일보에서 사사건건 대통령을 비난했던 정연욱 후보님은 여전히 같은 생각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거는 언론의 그 역할, 언론의 본분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제가 차마 표현 안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기자 출신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론의 역할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과연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과연 알까? 그것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알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윤석열에게 충성하라, 사람에게 충성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예찬은 오로지 윤석열인데 과연 그것도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보수의 가치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장예찬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과 장예찬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단일화 얘기할 게 아닙니다. 왜냐? 애초에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필요도 없고 단일화의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산 수용구의 의석을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이 차지하게 된다. 이재명의 바람대로 장예찬이 끝까지 버텨서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철이 수용구 국회의원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되겠습니까? 장예찬이 져야 되겠습니까? 정연욱이 져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연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누가 이 패배의 원흉이냐 생각했을 때 누구를 지목하겠습니까? 그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된 사람은 과연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산 지역에서 사는 건 떠나서 이 보수 진영 안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 패널로는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준석이가 왜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장예찬 지지자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장예찬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